당신의 몸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피곤함과 함께 깨어나고 식후에 졸음이 몰려오며 배는 고픈데 살은 빠지지 않는다면 이미 인슐린 저항성에 덫에 빠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할 168 간헐적 단식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 10명 중 7명이 겪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 인슐린 저항성은 현대 사회의 가장 위험한 질병입니다. 당뇨병, 비만,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공통 원인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여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혈당은 높아지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168 간헐적 단식이 만들어내는 기적. 168 간헐적 단식은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면 다음날 정오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방법이 인슐린 저항성을 역전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인슐린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는 하루에 5번에서 6번 식사와 간식을 섭취합니다. 이는 인슐린이 하루 종일 분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로에 시달리는 췌장은 점점 지쳐가고 세포들은 끊임없는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하지만 16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중단하면 인슐린 수치가 기준선까지 떨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세포들의 인슐린 수용체가 다시 민감해지고 췌장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첫 주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 168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첫 주부터 몸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침에 깨어났을 때의 개운함입니다. 밤새 소화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식욕의 정상화입니다. 평소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고 싶었던 욕구가 사라지고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렐린과 렙틴이라는 배고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집중력 향상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뇌에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중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오후에 극심한 졸음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이 시기부터 변화를 체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건강에 나쁘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아침 식사 신화를 깨뜨리는 과학적 증거. 수십 년간 우리는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1944년 켈로그 시리얼 회사의 마케팅 캠페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체 리듬을 보면 아침 시간대는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코르티솔은 자연스럽게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으로 이 시간에 굳이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낮은 체질량 지수와 더 좋은 대사 지표를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간헐적 단식이었던 것입니다. 16시간 동안 몸 안에서 벌어지는 마법. 단식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8시간 동안은 저장된 글리코겐이 소모됩니다. 이후 8시간부터는 지방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12시간이 지나면 오토파지라는 세포 정화 과정이 활성화됩니다. 손상된 세포 성분들이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됩니다. 이는 마치 몸 전체를 리셋하는 것과 같습니다. 16시간에 도달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최대로 향상됩니다. 이때 섭취하는 첫 번째 음식에 대해 몸은 매우 효율적으로 반응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장 호르몬 분비가 5배까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 유지와 지방 분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8시간 식사창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단식만큼 중요한 것은 8시간 식사 시간에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 후 폭식을 하면서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첫 번째 식사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보카도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음식이 이상적입니다. 이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포만감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식사에서는 고품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생선, 닭고기, 계란, 콩류 등을 선택하되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식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합니다. 현미, 귀리, 고구마 등이 좋으며 가능한 한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8시간 내에도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 섭취량의 80% 정도만 먹어도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실수. 168 간헐적 단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급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 하루 6번 먹던 사람이 갑자기 16시간 단식을 시도하면 몸이 적응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점진적 접근입니다. 첫 주에는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하여 매주 1시간씩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단식 시간에 칼로리가 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에 설탕이나 우유를 넣거나 과일 주스를 마시면 단식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 무설탕 차, 블랙커피만 허용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식사 시간에 보상 심리로 과식하는 것입니다. 굶었으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적게 먹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각 체질별 맞춤 적용법. 모든 사람의 몸은 다르기 때문에 168 단식법도 개인별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경우에는 처음 2주 동안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호르몬 주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생리 전후로는 단식 시간을 줄이거나 완전히 쉬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단식을 피해야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근육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8시간 식사창에서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들은 운동 시간에 맞춰 식사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전 운동을 선호한다면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를 식사 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 달에 나타나는 극적인 변화. 168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첫 달 동안 몸에서는 단계적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1주차에는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내면서 소화 부담이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2주차부터는 체중 감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체중 감소는 대부분 수분 손실입니다. 진짜 지방 연소는 3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주차에 접어들면 에너지 레벨이 크게 향상됩니다. 오전 중 극심한 피로나 오후 식곤증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4주차가 되면 식욕 조절 능력이 완전히 바뀝니다. 평소 견디기 어려웠던 음식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되고 진짜 배고픔과 습관적 식욕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일주일은 적응 기간으로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적응 기간을 쉽게 넘기는 비법. 168 간헐적 단식 초기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과 피로감입니다. 이는 혈당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두통을 완화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전해질 보충을 위해 소금을 조금 넣은 물이나 무설탕 전해질 음료를 마셔도 좋습니다. 피로감은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배고픔은 심리적인 요소가 큽니다. 실제로는 배가 고프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때는 따뜻한 허브차나 물을 마시면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극대화되는 시점. 168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지 6주가 지나면 인슐린 감수성이 극대화됩니다. 이때부터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식후 에너지 크래시 현상도 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간헐적 단식으로 인슐린 감수성이 평균 31% 향상되고 공복 인슐린 수치는 20에서 31% 감소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 부분 역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타세포 기능의 회복입니다. 베타세포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로 당뇨병 환자에서는 이 세포들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 베타세포를 재생시키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케톤증과 지방 연소의 과학. 16시간 단식 상태에서 우리 몸은 포도당 대신 케톤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케톤은 지방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물질로 뇌와 근육에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케톤증 상태는 인슐린 수치를 최저로 유지시킵니다. 인슐린은 지방 저장 호르몬이기도 하므로 이 수치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지방 분해가 촉진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우선적으로 연소되는데 이는 내장 지방 감소로 이어집니다. 내장 지방 감소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장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들이 인슐린 신호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수록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케톤증 상태에서는 뇌 기능도 향상됩니다. 케톤은 포도당보다 25% 더 효율적인 뇌 연료로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168단식의 올바른 실행 가이드. 성공적인 168 간헐적 단식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1단계는 식사 시간 설정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8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고려하면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가 가장 실용적입니다. 2단계는 점진적 적응입니다. 첫 주에는 14시간 단식으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하면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급하게 진행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식사 내용 최적화입니다. 단식을 깨는 첫 식사는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위주로 시작하고 탄수화물은 천천히 추가합니다. 4단계는 수분 관리입니다. 단식 시간 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전략. 168 간헐적 단식의 진짜 힘은 장기간 지속했을 때 나타납니다. 3개월 이상 지속하면 신체의 기본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재설정됩니다. 하지만 무리한 지속은 금물입니다. 일주일에 1일에서 2일은 정상적인 식사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사적 적응을 방지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절이나 생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잠시 중단해도 괜찮습니다. 완벽주의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미팅이나 가족 모임 때문에 식사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면 그날은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음 날부터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도전과 해결책. 168 간헐적 단식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때 가장 큰 도전은 사회적 압박입니다. 동료들과 아침 식사를 해야 하거나 늦은 저녁 회식에 참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완전성보다는 일관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가끔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문제없지만 전체적인 패턴은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출장이나 여행 중에도 간헐적 단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차 적응에도 도움이 되며 여행 중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지 현지 시간에 맞춰 식사창을 조정하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단식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함께 엄격한 단식을 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더욱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한 마지막 조언. 168 간헐적 단식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역전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80%만 지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단기간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인슐린 저항성은 수년간 축적된 문제이므로 역전시키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지속해야 진정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신호를 보내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학적 근거와 주의사항. 168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2020년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소, 인슐린 감수성 개선, 염증 감소에 모두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로 인한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섭식장애 경험이 있거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부, 수유부, 18세 미만의 청소년,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피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168 간헐적 단식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성공적으로 역전시킨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관성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지속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둘째는 전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단순히 단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개선한 사람들이 더 빠르고 지속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셋째는 개인화된 접근입니다. 책이나 인터넷의 정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정한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지만 168 간헐적 단식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